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오토 스케일링을 하기 위한 어떤 기능이 바로 클라우드의 VM 스케일 셋이라는 기능입니다. VM 스케일 셋. 그래서 이게 영어로 제가 번역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건 뭐 좋은 얘기예요. 오토 스케일링을 해주겠다. 자동으로 서비스 부하가 늘어나면 VM이 한 대에서 두 대, 두 대에서 세 대 이렇게 쭉 늘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VM 스케일 셋.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가 줄어요. 부하가 줄면 당연히 VM 숫자도 자동으로 줄어들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게 바로 VM 스케일 셋이에요. 그래서 VM 스케일 셋에 들어가 보면 하나의 리소스 그룹 안에 보통 VM 스케일 셋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공유 스토리지를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해서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M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VM을 만들면 그 위에 VM 스케일 셋을 통해서 가용성 그룹으로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어요. 그럼 VM 스케일 셋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자동으로 뭐가 붙냐면 VM이 뭐 4대가 되던 3대가 되면 서비스가 웹서버예요. 웹서버는 TCP 몇 번 포트 쓰죠? 예? 80번 쓰시죠? 예. 그리고 HTTPS는 443번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80번으로 트래픽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밑에 VM 스케일 셋으로 구성된 VM이 4대예요. 4대면 이걸 자동으로 분기해 줘야겠죠. 서비스 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이 VM들 위에 뭐가 필요하냐면 로드 밸런서가 당연히 따라 붙어요. 예. 그리고 이 부분 VM 익스텐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내가 체인지 매니지먼트라는 클라이언트들을 만약에 쓰시게 되면 VM이 배포가 될 때 이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VM 익스텐션에다가 내가 설치를 해 놓으면 뭐 쉐비든 퍼펫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패키지를 깔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걔가 깔리면서 또 걔가 설정된 패키지들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한번 봐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런 VM 스케일 셋 위에 컨테이너 서비스들, 그 다음에 그 서비스 패브릭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보통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아스를 넘어 파스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나 이런 컨테이너 서비스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예. 혹시 컨테이너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다커. 대단하십니다. 네. 쓰고 계신가요? 예, 쓰고 계신 데도 있고 어렵죠? 관리하기가. 예. 그래서 오늘 나온 뭐 그 뉴스 아티클에 보면 쿠버네티क्스 많이 쓰잖아요. 요즘 핫하게. 예, 구글에 있는 분, 그 쿠버네틱스를 만든 분도 쿠버네틱스 어려우면 쓰지 말라고 그런 기사가 오늘 왔는데 그래도 배워야죠. 클라우드 어렵다고 안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다커나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마이크로 서비스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안 쓸 수 없어요. 왜 잘 쓰는 VM에서 그런 컨테이너나 마이크로 서비스들로 계속 넘어갈까요? 그게 바로 서비스 다운타임을 없애주는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VM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S에 버그가 생기면 패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서버 리부팅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 서버 리부트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리부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 단위로 이게 내렸다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서비스 다운타임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그쵸? 그런 글로벌하게 수억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붙는 서비스들 구글 홈페이지 다운되는 거 거의 보셨나요? 페이스북 못 봤죠? 그러니까 VM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쿠버네틱스 기반의 컨테이너나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제 기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서비스들은 롤링 리스타트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알아서 그냥 100대씩 1000대씩 리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전체 서비스에 영향이 없게끔 아키텍처를 가져가요. 이해되시죠?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하는 거고, 왜? 사용자들이 이제 예전에는 정기점검이라는 것들을 수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기점검을 수용을 안 해요, 사용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하고 기획하는 분들도 그럼 정기점검 없이 우리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아키텍처를 기존의 VM 기반에서 컨테이너나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혹은 코드 그 서버리스 형태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여러분의 앱 서비스가 올라가겠지만 이걸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밑에 하부단에 이아스와 파스 서비스들이 이제 버텨주는 거죠. 뭐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장 핫한 파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보통 오픈소스 쪽으로 많이 쓰는데 오픈스택에서도 클라우드 파운드리 올려가지고 많이 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 아마존이든 애저도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만약에 익숙하신 분들은 저걸로 또 파스를 별도로 구축해서 쓰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VM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오토 스케일링의 서비스가 VM 스케일 셋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VM 스케일 셋을 가지고 VM을 하나 디플로이 하면 이 에이전트 익스텐션을 통해 가지고 VM들이 쭉 설치가 되면 결국은 그 OS 이미지는 스토리지에다가 결국은 다 가요. OS 디스크들은. 예. 그리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VM 스케일 셋을 만들게 되면 이거 아키텍처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웹서버인 경우는 80번, HTTPS는 443 이렇게 해당 VM으로 각각의 서비스 포트를 로드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가 분산이 돼요. 예. 뒤까지는 나팅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배포 방법 아까 말씀을 드렸던 리소스 매니저 형태로 이제 애저는 리소스를 배포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VM 하나 만들 때 리소스 매니저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서버, 그 다음에 스토리지 해가지고 쭉 설정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의 리소스 그룹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거 리소스 그룹 하나를 선택해갖고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한꺼번에 다 삭제. 그리고 이렇게 배포가 된 리소스들은 제이슨 형태로 재배포가 가능해요. 그래서 배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애저 포탈에서 템플릿 형태로 하실 수도 있고 파워쉘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애저 CLI로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배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VM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시는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배포하실 수가 있어요. 예. 포탈 굳이 안 들어가셔도. 그래서 배포를 하게 되면 그 배포한 모든 리소스들에 대한 목록이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 파일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로 주면 되는 거죠. 다른 부서한테. 혹은 저장했다가 다음에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글 가셔가지고 애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있네요. 애저 킥스타트 템플릿이라고 검색하시면 구글에서 애저 킥스타트 템플릿 하면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이미 다 깃허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깃허브의 걸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배포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내가 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배포하실 수 있고요. 제가 포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만들었던 그 윈도우 VM은 My VM이라고 하는 리소스 그룹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눌러보면 이 해당 리소스 그룹 안에 이런 조금 작게 할게요. 가상 서버, 그 다음에 디스크, 네트워크, 랜카드죠. 그 다음에 IP, 그 다음에 Availability Set, 스토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룹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게
하나의 리소스 그룹으로 들어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템플릿 형태로 내가 보고 싶다 하면은 요 오토메이션 스크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딱 클릭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만들던 모든 리소스가 이렇게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가상 서버 이름, 요게 다 템플릿 형태로 이렇게 쭉 다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add to library 한 다음에 이름을 my windows vm 붙여쓰기 네 해서 이렇게 세이브 하게 되면 템플릿에 저장이 돼요. 다음번에 내가 만약에 똑같이 윈도우 VM 하나 만들고 싶으면 이제 템플릿에서 가서 만들면 되겠죠. 여기 템플릿 클릭을 하면 My Windows VM이 이렇게 템플릿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VM을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리소스 만들기에서 원하는 VM 그냥 하나 선택을 해갖고 만드셔도 돼요. 근데 이걸 템플릿 형태로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템플릿 여기 있네요. 템플릿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크리에이트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템플릿이 GitHub에 있다고 그랬죠. 네, GitHub에 올라가 있는 굉장히 많은 템플릿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Azure Kickstart 템플릿 하면 여기 GitHub 첫 번째 나오죠, 그죠?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오라클 아니면 SQL인데 뭐 예를 들어 두 개로 쓰고 싶다. 오라클 SQL VM의 Always On 클러스터 고가용성을 위해서 뭐 두 대를 고가용성으로 만드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템플릿에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미 템플릿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요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배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전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VM 두 대를 HA 구성하려고 그러면 A VM 만들고 B VM 만들고 SQL 패키지 깔고 얘도 패키지 깔고 그 다음에 얘 두 개 클러스터링 묶는 그런 설정들 다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사이트 가셔가지고 SQL Always On 템플릿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신 다음에 디플로이 하면 그냥 바로 클러스터링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굉장히 쉽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부서에서 달라고 하면 이 제이슨 파일만 메일에 첨부해갖고 보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VM을 만들고 나서 배포하실 때, 재배포로 하실 때는 항상 뭘 염두에 되냐면 템플릿 형태로 이제 VM은 배포하는 거다. 마우스 클릭 해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VM 배울 때 하시는 거고 다음에 배포하실 때는 반드시라고 하면 또 안 할 거예요. 그냥 다음번부터는 이제 제이슨 형태로 배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CLI에서도 이 제이슨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바로 배포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리눅스 서버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Azure 그 CLI 템플릿 디플로이먼트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Azure Group Deployment Create 한 다음에 요 JSON 템플릿 파일 있죠? 이렇게 불러오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가지고 배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Azure CLI는 뭐 여러분들이 Azure CLI 다운로드 검색하셔가지고 그냥 윈도우든 리눅스를 설치하신 다음에 그 다운로드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구독 정보만 넣고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리소스 배포를 템플릿 형태로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